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10%나 넘게 밀리게 되면서 시장에 우려감을 가져다 줬는데요. 그렇지만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록하기는 했고요. 조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시장의 지표들을 함께 끌어올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1분기 GDP를 포함해 3월 PC 가격지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연준의 블랙아웃 전에 스탠스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일단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7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 가운데 소외됐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3%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오늘 142달러 선, 140달러 선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결국에 52주 신저가까지 현재는 추락한 상황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 관련한 지난 주말에 단행했던 가격 인하 때문이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가 있었고요. 이뿐 아니라 독일이나 유럽 등지 그리고 중동에서까지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1분기에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인 탓에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중국에서도 주력 제품인 모델 Y가 4,760만 원까지 할인되면서 5년여 만에 가장 저렴한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가의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이제는 손익분기점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 테슬라의 가장 근접한 라이벌로 꼽히는 업체가 있는데 바로 리오토입니다. 리오토 역시나 최근에 대형 SUV L7의 시작가를 30만 1,800위안으로 내리는 등 전체 라인업을 6에서 7% 함께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로 볼 수 있는 비아디도 인기 차종들의 가격을 내리면서 시걸 해치백의 경우 현재 $10,000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시작한 2022년 정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마진을 제외하고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중국 사업의 악화의 영향으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급감하고 매출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23일 즉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오늘장 주가도 계속 하락하게 되면서 월마트와 엑소모빌, 유나이티드 헬스에 이어서 시가총액도 현재는 15위까지 추락을 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1분기 인도량도 부진했던 만큼 이번에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월가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메타 뉴스 보실 텐데요. 페이스북의 모회사기도 하죠. 이번에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가상현실 헤드셋 퀘스트의 OS를 외부에 개방한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는 이는 다른 기업들도 메타의 OS를 이용해서 헤드셋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메타는 이를 위해서 에이수스나 레노버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게 됐고 호라이즌 OS를 사용해서 기기 개발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에이수스의 게이밍 브랜드 ROG는 게이밍 헤드셋을 그리고 레노버는 호라이즌 OS를 활용해서 학습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MR 헤드셋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브랜드 엑스박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이 게임 중심의 퀘스트성 이런 헤드셋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퀘스트를 구동 운영 추진은 호라이즌 OS로 이 OS는 앞으로 VR이나 MR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VR과 MR 시장은 메타가 먼저 뛰어든 뒤 애플이 지난 2월에 비전 프로 헤드셋을 출시하게 되면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전 프로는 비전 OS로 구동이 되고요. 여기에 구글 역시나 VR이나 MR과 관련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VR 헤드셋에 대해서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빅테크 기업들의 참전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전면적으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유가는 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미국 하원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란산 석유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미국 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한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찬성 360표로 가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다 적발하는 선박은 2년간 미국 내 항구로에 입항이 금지가 됩니다. 이 법안에 앞서서 중국만을 대상으로 포함했던 비슷한 내용의 제재와 이 모든 외국 거래 관계자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수일 내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현재 짚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제3자 제재를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럴당 최대 8.4달러 정도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함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유가 높은 단에서 횡보하는 모습의 주가 흐름을 거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또 영향을 주게 될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